직업, 자아실현, 사실 그런 것보다는 생존.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거, 우리 아이들한테는 좋은 직업을 가지면서 잘 살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근데 본격적인 정말 봄이 온 것 같네요. 그냥 햇살도 따스한데 하여튼 먼지는 또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이게 뭐 봄이라고 좋아해야 할지. 요즘에 그래도 작년보다는 딱 3월이 정상적으로 시작이 됐고, 뭐 약간의 어려움, 위험함을 감수하고라도 이제 학생들이 그래도 학교를 가고,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그래도 가끔 이제 책가방 맨 학생들을 이제 보니까, 진짜, 새 학기가 됐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새 학기를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그나마 뭐 이렇게 새로운 뭐 도전 뭐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뭐 새로운 공부 뭐 이런 건 있지만 선생님이 올 거라는 거, 친구들이 바뀌어서 그렇지 뭐 친구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 뭐 교과서가 바뀌어서 그렇고 조금 어려워졌다는 거지 뭐 공부라는 거는 뭐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막막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갈 수 있는 최종 학교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비 취업 준비생. 예, 그게 이제 뭐 고등학교까지를 나는 그 기간으로 잡았으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바로 성년이 되는 순간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고, 뭐 대학교 졸업을 거기까지 잡은 사람들은 그렇고, 뭐 석사인 사람도 있고, 뭐 박사까지 마친 사람이 있고. 가끔 이제 보면은 그 무슨 저 연명술 하듯이, 우리 왜 그 생명 연명술, 가망성도 없는데 그냥 연명술 하듯이 학교를 그렇게 계속 목적도 없이 그냥 또 놀면 또 거시기 하니까 그 다음 학교로 가고, 또 그 다음 학교 가서도 딱히 공부도 안 해.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박사가 거의 끝이잖아요. 예. 그럼 그 뭘 해야 되잖아. 근데 그때까지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진로를 못 찾아갖고 또 다른 학교를 들어갈까를 고민하는, 네? 그런 사람들까지 봤어요. 자,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자 거기에는 딱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직업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기준도, 그 다음에 무언가에 대한 이정표도 없이 그냥 흘러 학년 올라가고 학교 졸업하면 또 상위 학교로 가고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그냥 정말 앞으로 가기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이제는 정말 이 진로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경쟁 사회에서, 예전에는 뭐 사실 예를 들면 한 30년 예 전만 해도 공무원 중에, 예, 제 주변에 있어요. 예, 그냥 아버지가 공무원인데 그냥 애가 고등학교만 나왔어. 그랬더니 야 우리 저기에 이렇게 타이핑 이거 타이핑 이렇게 주산 이렇게 주판 튕기는 애, 그 사무 보조 그런 애 없는데 야 너 와서 그런 일이나 좀 해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뭐 5년 지나 10년 지나고 호봉증 올라가니까 이제 그 공공 그 기관에서 이제 짬밥이 좀 생기면서 경력자가 되는 뭐 이런 시대도 있었어요. 왜냐면 딱 산업이 부흥이 되면서 이제 막 많은 것들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정말 내 거를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지금 저희 세대만 해도요. 그러면 저희 세대가 걸어온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틀면 각종 뭐 이런 전문가 분들이나 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해요. 뭐 자기의 진로를 찾아 어쩌고. 근데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아이도 저 미래로 지향하는 저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냥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 들어가면 막 문제지 열심히 풀어서 100점 맞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전교 몇 등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과 문과 가는데 야 사내 놈들은 이과를 가야 취업이 잘 되는데 그래서 이과 가는데 뭐 적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학교를 바꾸니 재수를 하느니 뭐 여전히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문제는 정답을 내려줄 수도 없고요.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면 학교 다닐 때 성적 올리는 건 솔직히 쉽거든요. 근데 내 인생의 내 길을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또 반증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짠! 그렇다고 내가 야 보이는데 야, 이게 네 길이다. 이런 거는 믿으시면 안 돼요. 본인이 찾지도 못하는 길을 남이 찾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어디 사기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높으신 분들이고요. 본인의 길은 자 이제부터 제대로 된 조금 어렵고 귀찮고 복잡할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찾아가셔야 본인의 길이 보인다는 거 요거 명심하시고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커리어를 쌓는다 나의 커리어를 쌓고 내 커리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뭐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뭐 진로 나아갈 진 뭐 길로 뭐 그런가요? 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나의 진로에서 가장 결과물로 핵심적인 게 뭐예요? 직업. 네. 직업을 또 갖는 이유는 뭐예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쌀도 사고 돈을 벌어야 학비도 내고 돈을 벌어야 집도 사고 뭐 반값도 내고 교통비도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직업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뭐 지금 뭐 이러니까 뭐 되게 오래된 것 같지만 솔직히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신분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뭐 해도 여자는 관직에 나갈 수 없었던 사회.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래도 양반의 자손이 아니면 그냥 농사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뭐 가파치처럼 이렇게 가죽 만들어서 팔거나 여자들 중에는 좀 글도 좀 깨닫고 좀 이쁘장하니 뭐 가족을 먹여 살리든 뭐 기생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냥 너무나 단순한 개인보다는 사회에 의해서 그냥 나는 그 안에 속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였다가 그 다음 뭐였어요? 일제강점기 그때 뭐 할 게 뭐 있어 패스 자 그러고 나서 해방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6.25 터졌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전쟁 끝나고 나서부터예요. 그러면 거의 뭐 한 1953년, 54년, 55년부터 우리가 말하는 직업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을 얻는 목적이 처음에는 뭐였어요? 생존! 나가서 돈을 벌어야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쌀독에 이렇게 쌀 이렇게 채워놓는 거 그 다음에 연탄 장작 뭐 이런 거 해갖고 채워놓는 거 이렇게 살아야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그러면 이제 집도 초가집에서 이제 기와집으로 바뀌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들을 만드는 게 직업의 목표였고 직업을 얻는 것은 그러기 위한 돈을 버는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직업이라는 것들 중에 운동선수 있잖아요. 체육. 근데 사실 그 이전까지는 체육으로 돈을 버는 일이 없었어요. 체육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 예.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뭐 세계 무슨 선수권 대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리 이런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우리도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죠. 무슨 국제대회도 나가고 거기서 이기면 뭐 상금도 주고 이러잖아요. 그 상금을 따기 위해서 죽으라고 죽어라고 이제 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헝그리 정신 그러잖아. 헝그리 정신. 그러니까 나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내 직업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엄마 젖빨던 힘을 다 쏟아갖고 따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뭐 명예 뭐 자아실현 사실 그런 거보다는 이게 거의 전부였어요. 생존. 생존.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 어떤 것들이 생겼냐면요. 우리가 아마 저희 윗세대에는 의무교육이라는 게 아마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정확히 의무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쟁의 그런 것들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숫자를 알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글을 배우고, 학교 가서 그 뭐 숫자도 배우고, 더하기 빼기도 할 줄 알고, 이러면서 이제 학력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가져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고도의 숙련된 어떤 학문적 그 기술이나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당시에 많이 얘기했던 판검사,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네, 우리가 사자 돌림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부터는 이제 뭐가 생겼냐면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그래서 와이셔츠 하얀 기 빳빳하게 달아갖고 넥타이 이게 목 조르르 해갖고 그냥 칼 주름 깍 하고 양복 입고 다니는 그런 화이트 칼라랑 노동자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또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 열심히 해서 화이트 칼라가 되거나, 이제 그 당시에 화이트 칼라는 이제 주로 금융권, 뭐 은행 다닌다 그러면 뭐 최고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기업들, 지금도 뭐 대기업 하면은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대기업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요즘에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삼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삼성에 예를 들면 뭐 부장급, 부장급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막 차가 나오고 기사가 딸려 나오지는 않아요. 그쵸? 맞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부장급만 돼도, 예, 차장 부장급만 돼도요, 회사에서 차가 나오고 기사가 이제 모시러 오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귀한 몸값을 가졌던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한 집안에 그런 사람 한 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한 명이 다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장남이면 밑에 이제 줄줄이 딸린, 그때는 뭐 애도 많았잖아. 그리고 그냥 다들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 아니니까 다 이제 학비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개천의 용이 하나가 딱 나오면 그 개천의 용이 줄줄이로 다 일가를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이 개천의 용 하나 만드느라고 이제 주로 이제 남자들이나 장남이거나 아니면 아들들한테, 왜냐면 지금도 뭐 어느 정도는 좀 솔직히 그런 인식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뭐냐면 남자가 잡을 갖는 거는 사실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식의 잡의 개념이라면, 뭐 여성이 잡을 갖는 건 자아실현, 뭐 자기 삶의 만족, 뭐 여성이 잡을 가지면서 뭐 우리 남편과 새끼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그런 게 싫으면 그냥 결혼을 안 하고 말겠다, 뭐 이런 친구들은 제가 봤지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철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내 와이프하고 내 아이를 케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줄줄이 딸린 그 식솔들, 동생들, 그런데 왜 그걸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개천의 용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여자들은 공부를 포기하고 공장 가서 일해서 오빠나 남동생 등록금 마련해서 대학 공부시키고 사법시험 공부시키고 이런 일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화되고 여성들도 이제 대학 입시 뭐 이런 것도 좀 치르고 이렇게 조금씩 이제 여성들의 어떤 것들이 향상이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직업을 가지는 선택의 기준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그 개념이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게 나왔냐면 그 이전까지는 개천의 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전은 무조건 생존. 그래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독일이나 이런 데에 뭐 이제 간호사로 이제 파견돼서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거기 가면 이제 돈을 많이 벌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베트남 전쟁 같은 데서
전쟁에 참전을 해서 또 돈을 벌어 와서 이제 식솔들을 챙기셨던 분들도 있었고, 또 뭐 이라크나 이런데, 사우디 같은데 건설 현장에 가갖고 한 번 가서 이제 몇 년 아버지가 이제 갔다 오면은 애가 좀 어느 정도 클 때쯤 되면은 서울에 집 하나 사고, 뭐 이런 거에서 넘어왔다 그랬잖아요. 판사, 검사, 교사 뭐 해서 사자 돌림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이런 결혼이 비즈니스가 돼버리는 거야, 결혼이. 그래서 뭐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마담 뚜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담 뚜 기억 못 하시죠? 마담 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결혼 상담소 같은 역할을 뭐 했었던. 그래서 직업이 어떤 신분 상승과 자기 가족들을 다 같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도구에서, 근데 이제 저는 제 기준의 분석으로 이런, 그게 이제 저는 그것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나온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이슈가 됐던 것들은, 뭐 외국에서는 뭐 학문적으로 어떤 이제 연구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떤 사견으로는 그 핵심의 기준을 만들어줬던 게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아마 1992년? 뭐 그쯤 이제 등장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는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은 좋은 직업과 부를 가져갈 수 있고, 그쵸? 서울대 가고, 서울대 법대 뭐 최고로 쳐줬잖아요. 또 경상대라 그래갖고 서울대 경영학과 뭐 이런 데 가서 이제 은행장하고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또 이제 탑이 되고, 사실 우리의 그 나머지들은 다 그냥 노동자 이렇게 분리가 됐다가, 그 전에도 가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밥 먹고 살기 힘든, 그러나 그냥 타고나기를 그런 재능으로 타고났고, 그냥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갖는다. 근데 불안전하고 안전된 직업으로는 사실 인정하기 어렵다, 뭐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뭐가 생겼냐면, 이제 팬덤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공식화됐고요. 그 예전에는 뭐 사실은 예를 들면 김한선 씨가 되게 인기 있는 가수였다고 쳤어요. 김한선 씨가 인기 있는 가수는 앨범을 사서 듣고, 그쵸? TV에 나오면 보고, 뭐 밤무대로 나가서 이제 돈을 벌고 하는 거였지, 어떤 이렇게 전체적인 사회의 어떤 근간, 문화적 근간을 흔드는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타나면서 뭐가 생겼냐면, 그 사람들이 입었던 패션, 뭐 모자, 뭐 신발, 네, 지금 뭐 우리 뭐 이렇게 드라마나 뭐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협찬해줘갖고, 뭐 누구누구의 뭐 귀걸이, 누구누구의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것을 맨 처음에 만들었던 파격적이면서도 정말 전체의 어떤 이런 우리의 일상의 무언가들을 다 뒤집어 놓았던 기준이 사실은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노래 부르고 뭐 춤추는 걸 이렇게 좋아하고 박수치는 이런 관람의 어떤 개념에서 함께 즐기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기업적인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산업계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거기다 플러스 부만 준 게 아니라, 정확히 앞이 생각 안 나는데 뭐뭐뭐 대통령이었어요. 사실은 서태지와 아이들은요, 뭐뭐뭐의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사회에서의 가장 탑, 뭐 사실은 원래는 대통령이 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권력과 지배력과 영향력과 명예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가수가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가수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직업적으로 내보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꼭 공부만 잘해서 서울대 가고 뭐 상경대 가고 사법고시 뭐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결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근데 그게 뭐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왜?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서태지 씨는 제 기억으로는 대학을 안 갔어요. 네, 그게 본인이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고 춤추는 사람이고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학이 필요 없다. 그런 어떤 철학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그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저렇게 부와 명예와 인기와 권력과 지배력과 모든 사회를 다 뒤흔드는 어떤 폭발적인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이 시야를 뚫어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좋아하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가 아주 그냥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생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해라, 좋아하는 일을 해라. 만약에 17에 좋아하는 일을 해라 해서 내가 진로를 가졌을 때 그 결과물은 언제쯤 나와요? 미니멈 10년. 그쵸? 미니멈 10년에서 한 20년이 지나야 아유, 좋아하는 일을만 시켰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네.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텀들이 있는 거예요. 텀들이. 좋아하는 일만 했더니, 자, 사회는요, 잡이라는 건 합의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거하고 내가 직업으로 갖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결과물로 인해서 평가를 받고요. 평가가 안 나오면 잘리거나 사라집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뭐 예를 들면 연예인으로 치면 화면에서 사라지고요. 영화계 충무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영화의 중심체였으면 사라져요. 회사에서 거기 뭐냐면 좋아하는 내 분야만 뭐 하고 뭐 다른 것들 뭐 조직 문화 이런 거를 잘 따라가지 못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지 않는데 그냥 난 그게 좋아서만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성과가 나올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조직에서 되게 힘든 건 업무 자체의 일이지만 커뮤니케이션, 서로 관계를 맺고 또 이 상하 이 수직적인 조직 하에서 얼마나 상관이나 이런 사람들과 또 아래 부하 직원들과의 또 관계 맺음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되는데, 좋아하는 거에만 매달리고 그거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까 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그게 내 취미로 끝나고 내 생업, 내 직업, 내 진로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쪽으로만 쏠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갖고 살기에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게 단계가 유아적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자, 그 다음에는 나타난 게 뭐냐?